사람들은 상대방과 처음 만난 후 단 3초 만에 그 사람의 나이, 성격, 사회적 지위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80% 이상이 외모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 번 형성된 첫인상을 바꾸는데 평균 200번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예쁘면 되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병원에서, 은행에서, 관공서에서 여러분이 받는 대우가 그날 아침 거울 앞에서 보낸 10분에 의해 결정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미용 팁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가 여러분의 건강, 사회적 대우,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좌우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외모는 생존 문제입니다. 2009년 덴마크 연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외모상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외모상 나이 격차가 클수록 실제 수명의 차이도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1826명의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7년간 진행됐습니다. 연구진은 사진만 보고 나이를 추정했는데 더 늙어 보인다고 평가받은 쌍둥이가 실제로 먼저 사망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외모를 가꾸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씻고 운동하고 영양에 신경 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모 관리를 하는 분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놀라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거울을 통해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반대로 외모를 포기한 분들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잠옷차림으로 지내고 씻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거울 보는 것을 피합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우울증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 사회적 대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은행에서도 직원 태도가 다릅니다. 심지어 마트에서도 점원이 더 친절합니다. 실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올해 68세 되신 분이 계십니다. 평소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던 분인데 어느 날 손자 돌잔치 때문에 정장을 입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단정히 하셨습니다. 그 후 은행 업무를 보러 갔는데 평소와 직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고 하시더군요. 어르신, 이쪽에 앉으세요 하며 의자까지 빼주고 상품 설명도 더 자세히 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을 지혜롭게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심리학에서 이를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한 가지 좋은 인상이 다른 모든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깔끔한 외모라는 하나의 좋은 인상이 그 사람의 성격, 능력, 신뢰도까지 좋게 평가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관계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도 독립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세 번째 이유, 가족들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부모님을 소개할 때를 상상해 보세요. 단정하고 깔끔한 부모님과 그렇지 않은 부모님. 자녀들의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엄마는 나보다 젊어 보인다고 친구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정정하셔서 사람들이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이런 말을 들으면 자녀들이 얼마나 뿌듯해할까요?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부모님을 만나게 됐는데 부모님이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다면 어떨까요? 자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음번부터는 부모님과 외출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가족에 대한 예의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직도 젊으시다는 말을 들으면 자녀들도 뿌듯해합니다.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깔끔하고 젊어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그렇지 않은 분들. 아이들이 어느 쪽을 더 따를까요? 아이들은 정말 솔직합니다. 보기 좋은 것을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피하려 합니다. 네 번째 이유, 마음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도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것과 늙었네라고 생각하는 것. 하루 종일 기분이 다릅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외모 관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씻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고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서 우울증이 더 깊어집니다. 반대로 외모에 신경 쓰는 분들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합니다.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가꾸는 행위 자체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욕을 불어넣습니다.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입원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매일 아침 간병인이 세수를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그룹은 기존대로 관리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외모 관리를 받은 그룹이 우울증 지수가 현저히 낮아지고 치료 의지도 높아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외모만큼은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작은 성취감이 삶의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5번째 이유, 젊음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의학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몸이 늙기도 하고 젊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늙었다, 초라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아직 괜찮다, 멋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도 그렇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엘렌 랑거 교수가 진행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70대 노인들을 1950년대 환경을 재현한 공간에 일주일간 머물게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젊었을 때와 같았습니다. 음악, 잡지, 텔레비전 프로그램 모든 것이 그들의 젊은 시절 것들이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젊은 시절의 자신처럼 행동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시력이 개선되고 청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향상되고 심지어 키까지 커졌습니다. 단지 마음가짐을 바꾼 것만으로 몸에 실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젊음의 정보를 뇌에 입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을 가꾸며 나는 아직 젊다, 아직 괜찮다는 메시지를 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정만 바꿔도 10년이 달라집니다. 링컨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삶이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무표정한 얼굴은 실제보다 5살 더 늙어 보이고 미소 짓는 얼굴은 5살 더 어려 보입니다. 표정 하나로 10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표정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의 사진을 2장 준비해서 한 장은 무표정, 다른 한 장은 미소를 짓는 모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이를 추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소 짓는 사진이 평균 7살 더 어려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미소가 주는 효과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물리적으로 얼굴 근육을 위로 올립니다. 둘째, 눈가 주름이 생기지만 그 주름이 친근감을 줍니다. 셋째,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거울 앞에서 매일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어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표정 연습을 할 때는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거울 앞에서 다양한 표정을 지어보세요. 놀란 표정, 기쁜 표정, 만족한 표정 등등. 나이가 들면서 굳어진 표정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청결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품을 입을 필요 없습니다. 평범한 옷이라도 깨끗하고 잘 다린 옷이 훨씬 멋있어 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냄새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는 생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서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를 노인 냄새라고 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 이것만으로도 상위 30%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일이라는 점입니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말입니다. 목욕할 때는 이런 점들을 신경 써보세요. 비누보다는 보습 효과가 있는 바디워시를 사용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특히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등 거칠어지기 쉬운 부분은 더욱 신경 써주세요. 남성분들은 면도를 깔끔히 하세요. 수염이 덥수룩하면 나이보다 5살은 더 늙어 보입니다. 매일 면도하기 어려우시면 최소 이틀에 한 번은 하시기 바랍니다. 면도 후에는 애프터쉐이브나 로션을 발라서 피부를 진정시켜 주세요. 여성분들은 너무 진한 화장보다는 자연스러운 화장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톤이 변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쓰던 화장품 색깔이 안 어울릴 수 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피부톤에 맞는 색깔을 다시 맞춰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 자세가 젊음을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세입니다. 어깨가 앞으로 굽어지고 등이 구부정해지고 고개가 앞으로 나옵니다. 이런 자세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게 만듭니다. 구부정한 어깨, 늘어진 허리는 단순히 외모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자세가 지속되면 목과 어깨에 통증이 생기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심지어 우울감까지 증가합니다. 바른 자세로 걸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째, 키가 커 보입니다. 둘째,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셋째, 건강해 보입니다. 넷째, 젊어 보입니다. 바른 자세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서보세요. 머리, 어깨, 엉덩이, 발 뒤꿈치가 모두 벽에 닿도록 합니다. 이 상태가 바른 자세입니다. 이 느낌을 기억해 두셨다가 평소에도 이렇게 걸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매일 30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자세가 좋아집니다. 운동이 아니라 그냥 걷기만 해도 됩니다. 걸으면서 의식적으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어보세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산책할 때는 이런 점들을 신경 써보세요. 발을 11자로 평행하게 놓고 걷기. 보폭은 어깨 너비 정도로 하기.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걷기. 숨은 깊고 천천히 쉬면서 걷기. 네 번째, 나에게 맞는 색깔을 찾으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젊었을 때 잘 어울리던 색이 지금도 어울린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톤이 변하고 머리색도 변하기 때문에 어울리는 색깔도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밝고 부드러운 색이 잘 어울립니다.
너무 어두운 색은 얼굴을 더 어둡게 만들고 너무 화려한 색은 어색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색이 좋을까요? 베이지, 연한 파란색, 크림색, 연한 회색, 은은한 핑크, 라벤더 등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색은 새까만 검정, 너무 밝은 빨강, 네온 컬러 등입니다. 색깔을 고를 때는 얼굴 근처에 대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을 고를 때 거울 앞에서 얼굴 근처에 대보고 얼굴색이 밝아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얼굴색이 칙칙해 보인다면 그 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늬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무늬나 복잡한 무늬는 피하고 단색이나 작은 무늬, 간단한 줄무늬 정도가 좋습니다. 비싼 옷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형이 변하는데 예전 사이즈를 고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현재 몸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멋있어 보입니다. 5번째,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멋지다.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이를 긍정적 자기 암시라고 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실제로 뇌의 신경회로를 바꾸고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거울 보며 미소 짓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긍정적인 말 한마디 하기. 이런 작은 루틴이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며 깨끗이 씻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이런 작은 루틴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60대, 70대만의 품격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 표현하는 것이 진짜 외모 관리입니다. 20대의 아름다움과 70대의 아름다움은 다릅니다. 20대는 싱그럽고 활기찬 아름다움이라면 70대는 깊이 있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자신의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오늘은 세수를 정성스럽게 하고, 내일은 옷을 신경 써서 입고, 모레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일주일 단위로 목표를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첫 번째 주는 매일 거울 보며 미소 짓기. 두 번째 주는 깨끗한 옷 입기. 세 번째 주는 바른 자세로 걸어보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가면 부담이 적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깔끔함과 단정함은 돈이 아니라 관심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비싼 화장품보다는 규칙적인 세안과 보습이 더 중요합니다. 명품 옷보다는 깨끗하고 잘 맞는 옷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비싼 신발보다는 잘 관리된 신발이 더 품격 있어 보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외모 관리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도 가족이 함께하면 재미있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옷차림에 대해 조언해주고 함께 쇼핑하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80세든 90세든 자신을 가꾸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외모를 가꾸는 것은 허영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외모 관리는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스스로 가꾸고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품위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딱 7일만 아침에 거울을 보며
표정 연습을 해보겠다고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 7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다시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멋진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0분 지혜와 함께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